2020년의 연말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뒤숭숭하기도 하고 썰렁하기도 하고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급하게 다가오는 세모 준비들 잘 하셔서 마무리들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과 11월 4일 양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투표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죠.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는데 인구수 등에 의해서 배정이 돼 있는데 이 선거인단들을 1차적으로 국민들은 뽑고 그 선거인단들이 다시 날짜를 잡아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선거인단 선거에서 난리를 치느냐? 이 선거인단들은 내가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선출되면 누구를 뽑겠다, 누구에게 투표하겠다라는 걸 표명을 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얼마냐에 의해서 미리 대통령이 누가 뽑히게 될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선거인단들이 선거인단끼리 하는 대통령 투표에 들어가서 전혀 자기가 지지하겠다고 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 일은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네요. 미국의 참 독립과 관련해서 그리고 13개 주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었죠. 그때는 각각 하나의 나라였는데 이것이 연방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반영된 이런 대통령 선거 방법이어서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끝났는데 이게 끝난 게 끝난 것 같지 않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의 뉴스거리를 톱을 장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설왕설래들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트럼프가 7,234만 표를 얻어서 전체 득표율로는 47.4%를 얻었고요. 바이든이 7,753만 3천 표를 얻어서 전체 투표율의 50.8%를 득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3.4%포인트 차이의 득표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확보된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가 217명, 바이든이 290명.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야, 3% 차이인데 왜 이렇게 선거인단 확보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한 주에서 한 표라도 승리한 후보자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를 모조리 가져오는 승자 독식의 원칙이 있어서 그래서 주별로 선거인단 숫자를 이제 확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하고 선거인단의 확보 비율은 달라지게 되죠. 이로 인해서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총 투표율에서는 진 후보가 선거인단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미국의 선거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의 사전투표 비슷한 건데요. 네,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 안 하고 우편 투표로다가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있어서 물론 주별로 주법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것의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면서 이 지금 선거 결과가 최종 확정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투표가 진행된다면 12월 14일 다음 달 14일이나 되어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내년 1월 6일에 가서야 미 상원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개표되고 선언되게 됩니다. 개표 결과가 선언되게 되죠. 굉장히 느리죠.
그리고 나서 2021년 내년 1월 20일이 돼야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아직까지 트럼프죠. 법률적으로 어떤 시비가 있든 없든 간에 2021년 1월 20일까지 상원에서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만 권한을 가진다고 해도 내년 1월 6일까지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투표 사례가 발견이 됐다. 트럼프 측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해서 각 주별로 선거 부정에 대한 이제 시비를 걸었고, 각 주별 법원에서 1차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이의 없다. 그러고 기각이 됐는데 몇몇 주가 아직도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 법무장관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라 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미국의 1차 이제 투표가 있을 때에 선거인단을 다수를 확보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선언을 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취임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데 GSA라는 기관입니다. 연방총무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기관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사람 기준으로 당선자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GSA가 당선인 선포를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바이든은 현재는 여기저기 언론에서 당선인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미국의 법률적으로는 당선인 신분도 아닌 당선인, 이런 모호한 위치에 있게 된 거죠. 그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제 트럼프의 그러면 근거는 뭐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1800년대에 산 사람들이 투표한 것도 나타났다는 등, 어떤 주에서는 선거인 명부 숫자보다 훨씬 100%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든지, 투표용지가 인쇄가 어떻게 되다든지,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걸리는데 드러나는 증거, 그거에 못지않은 증거의 숫자들을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열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떻게 진위가 밝혀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언론별로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자기 편에 유리한 쪽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법률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봐야, 그래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할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한쪽이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법률적인 투쟁으로 간다면 결국 미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태까지 생길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트럼프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 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때에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느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다수 득표자 선거인단을 다수로 확보한 자가 확정되고 나면 많은 이제 각국의 원수급들이 축하 전화를 하고 또 전문을 보내고 이렇게들 하는 것입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행보를 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이해 득실 관계에 따라서 바이든에게 축하를 보내는 이런 이제 표정들도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마디도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 속에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발빠르게도 아닌데 참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을 이팔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미팅을 했어요. 그 회합의 형식의 공식 이름이 뭐냐? 워킹 런치였습니다. 둘이 일 좀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점심 같이 먹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 왜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죠. 외교부 장관이 지금 상황에 쫓아간다, 거기를. 물론 뭐 우루과이인가 뭐 여기에서 무슨 자기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갔다, 이런 사례 하나 있다 그러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그것도 1차적으로 나온 결과에 의해서는 대통령직이 끝났다고 봐야 하는 쪽의 장관, 그 장관은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이기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공언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점심 먹으러 갔다. 글쎄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지금 그렇게 미국에 점심 먹으러 다니실 그런 뭐 급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국가 사정에 뭐 그런 게 있는 건지 정보를 갖지 못한 이런 백면서생이 이야기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만나고 나서 나오는 얘기 보면 글쎄 왜 점심 먹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바이든 측에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만나지도 못했어요. 당선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미국 언론에 의해서 당선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바이든 측은 또 접촉도 못했다. 왜 간 겁니까? 그럼 도대체. 참 이런 말 하기 참 민망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무슨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미국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 코비드-19 이런 상황 속에 특정한 사유를 댈 것도 없고, 그래서 설마 그래서 그냥 워킹 런치라는 명분이라도 달아서 간 건지, 이런 의심을, 글쎄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뭔가 채널24K가 보기에는 석연치 않고 필요가 느껴지지 않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들이나 보도를 봐도 그걸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방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또는 지금 현재 미국의 부정선거 시비가 어떻게 끝날 거냐, 채널24K는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시비가 어떻게 끝날지 그건 그 나라 사정이고 그 나라의 법률의 문제입니다. 그 나라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최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신문에서는 트럼프의 영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게 갈라져서 이혼까지 서로 이야기할 지경까지 갔다. 이런 보도를 마구 내놓는 이런 참 가벼운 모습.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멜라니아 여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남편 지지한다는 얘기를 명백히 했지요. 왜 이렇게 가벼운 행보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냥 지켜보면 되지요. 대통령이 무언가 행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외국에서 하는 사례나 선례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선을 떨어야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국내 여론들도 참 채널24K에서 보기에는 경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선호가 달라서 난 트럼프가 되길 바랐어, 나는 바이든이 되길 바랐어 하는 사람들도 뭐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왜 우리나라 여론을 흔들고 또 그것이 또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주제가 돼야 되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우리는 트럼프가 과연 4년 후에 오늘 같은 이 위치에 오게 될지 예상했었습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익집단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까 아닐까 고작 그것을 추측해보는 정도의 이 시점에서는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다. 우파에선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다면서 글쎄요, 나 그런 우파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다면 우파에서 바랬다면 왜 그랬을까요? 중국과의 대결에서 어떤 급격한 변수를 트럼프 성격상 만들어낼 거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겠나요?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바이든을 나는 되기를 바랬다. 왜? 바이든의 민주당은 좌파 성향이 강하고 우리도 좌파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되길 선호했을까요? 글쎄요. 바이든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편 저편으로 갈리죠. 트럼프가 좋다, 바이든이 좋다. 왜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소재만 생기면 그 소재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술자리에서까지 언성을 높여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침착하면 되지요. 지극히 외교적으로 보고 침착하게 보면서 오로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들의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는 오늘 그 생각을 하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언론이 모조리 거기 매달려서 루머를 퍼나르고 편을 가르고 여기에 앞장서고 이래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면 됩니다. 국제적인 외교적 관례에 의한 만큼 하면서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미국의 법률 체계를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기다리면 될 뿐입니다. 그 경우의 수, 가능한 경우의 수를 예측해서 미리 준비할 게 있다면 준비하는 건 좋겠지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확정한 뒤에도 분명한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급격하게 분열해 갈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진 사건, 그 연속된 대형 사건들, 시위와 총기까지 동원된 이런 사건들, 이것들이 그냥 미국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되었건 바이든이 되었건 그들은 분열하고 그들의 의회도 이미 몇 번씩이나 정상 운영이 정지되었던 예산 집행까지를 정지시켰던 셧다운시켰던 이러한 선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급격하게 분열하고 변화해가는 이 사회, 그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집단은 어떻게 형성되며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지,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go together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미국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분열할 것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중국과의 대결의 심화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각에서 바이든이 중국과 무슨 내밀한 관계가 있다 어쩌고 그래서 중국하고 굉장히 유화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섣부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익 집단, 중국이라고 하는 이익 집단, 이것을 이익 집단 대 이익 집단의 대결로 인식하면 그렇게 한가한 예측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허둥대고 무슨 외교부 장관이 쓸데없는 출장이나 다니고 이럴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1월 20일에 누가 어떻게 취임할지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로지 우리의 이익이 어떻게 하면 극대화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이익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 입장에 선 시각이어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